Hackers Gtop 레벨 2 문법 비비안쌤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 수업의 첫날이죠. 그래서 우리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어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면 너무 좋은지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강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은 우리 강의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더 이상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 공부했는데 시험장 갔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이런 건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좌는 최신 GTOEFL 출제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이론과 어떤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GTOEFL 문법은 여러분 다른 여타 영어 시험보다 너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문법을 학습하지 않아도 포인트만 잘 잡고 시험장에 가시면 굉장히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되어지는 공식만 선별적으로 학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출에 실제 나왔던 그 표현들을 직접 수록하여 여러분들의 시험장에 갔을 때 아주 싱크로율 높은 문제를 접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래 듣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GTOEFL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요 강좌는 굉장히 빠르게 단기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없더라도, 혹은 저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도 기본부터 실전까지 아주 빠르게 완성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은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공식들을 저랑 훈련을 할 거예요. 시험장에 가셔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룰들을 저랑 같이 배우고 나서 배웠으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제 그렇게 문제가 풀리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죠. 자, 그럼 이제 연습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험장 갔을 때 정말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실전 문제를 통해서 시험장에 가셨을 때까지 그 점수가 유지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총 26강 별로 안 됩니다. 짧은 커리큘럼으로 쉽고 빠르게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수업을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거 1등 우선순위 위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빈출순으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이니까요. 제일 첫날 배운 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냐? 선생님 저는요 GTOEFL의 G도 몰라요. 전 GTOEFL 시험이 뭔지도 모르는데 해야 해서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GTOEFL가 처음이신 수강생분 요 강좌가 딱입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저는요 사실 뭐 훌륭한 토익 점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이후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저 GTOEFL 할 수 있을까요? 엄청 할 수 있어요. 노베이스시더라도 GTOEFL는요 공식화되어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그 출제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정답도 뻔하디 뻔한 것만 출제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충분히 점수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저는 길게 수업 들을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빨리 좀 안 될까요? 네, 빠르고 쉽게 GTOEFL 점수 만들고 싶으신 분도 요 강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안 나오는 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다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략해서 짧은 시간에 목표 점수를 달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레벨 2에서 48점만 받으시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벨 2에서 48점. 48점은요 사실 문법 점수만 받아도 나올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요 레벨 2에서도 고득점은 필요 없고요 좀 낮은 점수만 필요합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 요 강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이론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좌다. 그러니까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요 강의를 이제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GTOEFL만을 위한 문법을 학습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스킬 위주로 제가 학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 제외하고 높은 출제 비율 순서대로 학습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왜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우선순위를 항상 정해두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는 시험장에 갔을 때 꼭 맞춰야 하지. 이거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은 알고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기본기가 없어도 해석을 잘 못해도 문법, GTELF 문법은 GTELF 문법답게 빠르게 문법을 마스터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언제까지 이론만 학습하실 수는 없어요. 요 강좌를 듣는 것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저 없이 갔을 때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 강의를 듣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알맞은 트레이닝으로 정답만 골라내고 오답은 다 갖다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저랑 같이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GTELF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은요, 여러분들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빠르게 마스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거 다 내려두시고 한번 열심히 공부해야지 빨리 GTELF 따볼 거야 라는 그 의지만 가지고 있으시면 저랑 열심히 학습을 통해서 목표 점수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연필 잡고 의지 잡고 우리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GTELF 제나입니다. 해커스 GTELF 실전 모의고사 레벨 2 문법 강의이고요. 오늘은 바로 첫 강의인 OT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GTELF 공부하기로 결심하셨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그 점수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달성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네, 저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십시오. OT 강의에서 어떤 부분들을 함께 할지 OT 강의 목차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ELF 레벨 2라는 시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시험 소개와 구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최종 목표 점수가 있죠. 그 점수 계획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하시는 강의는 문법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문법 영역 6가지를 함께 정리해 볼 건데요. 최신 출제 트렌드와 또 유형별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의 강의에서 모의고사를 푸시고 또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필수 암기 포인트들을 다양하게 정리하시겠지만 이번 OT 강의에서도 그것에 맛보기로 이 6가지 각각의 출제 유형 한 가지씩 한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 핵심 전략을 한번 흡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 학습 플랜, 우리 강의의 커리큘럼도 소개해드리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약속하셔야 되는 공부 약속 계획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GTELF라는 시험은요. 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의 약자예요. 뜻은 일반적인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의 일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영어나 생활 회화 영어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시험이다라는 것이고요. 국제 테스트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제적인 공인 영어 시험입니다. 현재 공무원, 군무원 등 각종 국가고시 영어 대체 시험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기업체 신입사원 및 인사 승진 평가 시험으로도 활용되고요. 대학교, 대학원 졸업 자격 영어 대체 시험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구성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레벨 2 정기 시험 점수로 제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시험의 구성과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GTELF는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문법, 정치, 독해 및 어휘. 네, 각각 문항 개수 보시고요. 네, 이 26, 28문항이 총 80문항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시험 시간은 약 1시간 반이 주어지는데요. 이 1시간 반 영역별 시험 시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법 푸시다가 독해 푸시고 청취 지문이 흘러나올 때도 문법이나 독해의 시간을 들이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각 영역별 배점은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특징은 뭐죠? 네, 영역별 평균 점수가 최종 점수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점 만점에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점수 32점, 43점, 50점, 65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영역에서라도 훨씬 높고 어느 영역에서 조금 낮을 수도 있고 그러한 점수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희망하는 평균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 점수 계획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하시는 점수가 65점이라면 대략 66점 총점의 평균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점수와 맞은 개수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어디까지나 샘플이긴 하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법은 100점 만점에 93점, 청취는 39점, 독해 및 어휘는 65점을 목표한다고 할 때 문법은 2문제 정도만 틀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보셔야 되는 영역은 독해이죠. 18개를 맞추는 목표. 그래서 반 이상을 맞춰야겠네요. 청취는 기둥만 세우면 기둥을 흔히 세운다는 그 찍으면 10개까지는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65점 이상 목표하시는 분들은 청취도 어느 정도는 건드리셔야 돼요. 각 파트별로 1번이랑 마지막 문제를 맞춘다거나 와 같은 그런 전략으로 대략 10개를 맞춘다라고 치면 이렇게 66점이 됩니다. 자, 문법 영역에서 이렇게 24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2개 틀리는 것까지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독해에서 조금 더 맞추자라는 목표로 이제 그 계획을 짜주십시오. 자, 한편 목표 점수가 32점 정도인 분들은 확실히 부담이 덜하죠. 왜냐면 정말 청취를 들여다보지 않으셔도 되는 점수가 나오거든요. 네, 평균 34점을 목표한다고 따졌을 때는 문법에서 46점, 청취 19점, 독해 및 어휘에서 35점 정도로 계획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문법에서 약 반타작을 하더라도 46점, 독해에서는 약 10개 정도를 맞춘다라고 목표할 때 35점, 청취는 찍어도 기둥을 세우는 찍기를 해도 5개 정도는 맞추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셨을 때 34점. 그러니까 독해가 어려운 분들은 문법에서 훨씬 더 많이 맞추는 걸 추천해요. 저와 앞으로 공부하시면 이렇게 반타작은 아닐 겁니다. 네, 저를 믿으시고 여기서 그래도 조금 더 끌어올려서 문법에서 한 60점까지 따내고 그 대신에 독해에서 조금 나는 틀릴 수 있다. 그럼 이제 또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GTELF 문법 영역의 6가지 포인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6가지 포인트 어디서 출제되는지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시제, 가정법, 조동사, 준동사, 연결어, 관계사. 네, 여기 6가지 범위에서만 26문제가 출제되는 거고요. 각각의 포인트에서 딱 정해진 문제 개수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면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시제와 가정법이 출제 1순위입니다. 약 12문제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26문제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12문제. 다행히도 해석을 요하지 않고 문법 공식, 필수 암기 포인트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접근하는 이 12문제를 가장 주력으로 준비를 해주시겠죠?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출제 2순위는 조동사와 준동사입니다. 앞으로 조동사와 준동사 뭔지 같이 함께 정리해 볼 건데요. 일단 4문제, 5문제, 평균 5문제가 출제되는 조동사, 준동사. 그 다음으로 출제 3순위는 연결어와 관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각각의 출제 포인트, 이 6가지를 하나씩 좀 포인트를 찝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시제입니다. 시제 최신 출제 트렌드. 현재 진행부터 미래 완료 진행까지 여러분 6가지 시제를 보고 계십니다. 자, 공통점은요. 진행이라는 점이에요. 그 말은 즉 ing로 생긴 그 형태만이 정답이라는 점입니다. 출제 포인트는 단순 현재, 단순 미래, 단순 과거는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각각의 시제에서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제 문제를 푸시고 한 문제가 시제가 남아있는데 정답이 헷갈릴 때는 이 중에 남은 게 미래 완료 진행이니까 그게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핵심 전략 설명드릴게요. 6가지 진행 시제 위주로만 당연히 학습하시는 거고요. 각각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각 시제에서 함께 자주 등장하는 시간 표현, 그러니까 정답의 단서가 되는 필수 암기 포인트를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고 빈칸이 뚫려 있고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시제를 고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빈칸 주변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 표현을 보시고 정답을 바로 골라낼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기억해 주시고요. 각 진행 시제와 함께 쓰이는 시간 표현을 파악해서 알맞은 시제를 고르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는 점은 뭐죠?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합니다. 문제풀이 전략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문제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를 받자마자 Dorothy needs to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겠죠. 자, 문제풀이 전략을 이렇게 step 1, 2, 3 세 가지 스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사의 여러 가지 시제로 구성된 보기를 보시고 A, B, C, D 보기를 보니까 시제 문제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네, A, B, C, D 보기에 뭐 will be studying, was studying, 뭐 have been studying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면 오케이 시제. 자, step 2. 빈칸 주변에서 시간 표현 단서를 찾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시간 표현을 가지고 그 시간 표현과 함께 쓰이는 알맞은 시제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주변에서 시간 표현 단서를 확실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스텝 1 뭐였죠? 네, 보기 A, B, C, D를 보시고 시제 문제라는 걸 파악합니다. A, B, C, D 맞아요. 미래 시제, 현재 진행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는 진행 시제만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인 A와 C는 오답으로 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B와 D가 남았어요. 정답의 후보로. 자, 그 다음 스텝 2. 빈칸 주변에서 시간 표현 단서를 찾습니다. 빈칸 주변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Right now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저의 강의를 화면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right now. 맞아요. right now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함께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right now라는 단서를 보고 여러분은 현재 진행 시제인 is drawing을 정답으로 고르는 거죠. 어때요? 그 앞뒤에 해석을 1도 하지 않았지만 이 시간 표현 단서 right now라는 걸 보고 정말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해석 필요 없습니다. 자, 되었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여러분 두 번째 1순위, 출제 1순위인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시제보다 더 확실해요. 더 확실한 건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아주 드물게 혼합 가정법이라는 것도 출제가 될 수 있지만 보통은 각각에서 세 문제로 6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정법은요. 두 가지 가정법 위주,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을 암기하실 거예요. 그 공식은요, 앞으로 이제 같이 보시겠지만 정말 문장 구조, 그러니까 정말 영어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생김새로 보실 거예요. 생김새. 그래서 바로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석 never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바로 가정법도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네, 가정법인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까요? 문제풀이 전략 스텝 1. 빈칸 문장 앞뒤, 그러니까 빈칸이 들어가 있는 그 빈칸 앞뒤에서 if를 찾습니다. 그럼 가정법 문제이구나. 그 가정법이 if가 생략될 때가 있어요. 도치 구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가정법 문제임을 파악합니다. 스텝 2. if 절 혹은 주절의 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의 그 생김새를 봅니다. 형태를 보고 어떤 가정법인지를 파악을 하죠.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저와 암기하진 않으셨지만 바로바로 보이는 그
동사의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형태를 보고 어떤 가정법인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마지막 스텝 3는 그 동사와 짝꿍으로 함께 나오는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짝을 이루는 가정법 시제를 정답으로 고릅니다. 한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스텝 1. 빈칸 문장 앞뒤 뿅! if가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문제라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바라보면 잘 몰라요. 보기를 보고 would 이제 이런 게 들어가면 사실 가정법이 잘 나오니까 빈칸과 보기를 보시고 if 가정법이구나. 자, 그렇다면 스텝 2. if절 동사가 무엇인지 생김새를 봅니다. if의 주어 동사 보시면 had gone. 자, 뜻을 모르셔도 gone이라는 단어의 생김새가 go, went, gone 이라는 형태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gone이라는 게 pp구나. 그래서 이 if had pp를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신 분들은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pp다를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스텝 3는 뭐죠? 네, had pp와 짝꿍을 이루는 여기 주절의 생김새는 무엇일 것인가? 네, 공식은 would 플러스 have pp 혹은 could 플러스 have pp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죠. 자, A, B, C, D에서 정답은요. Yes, A, would have been이 되겠네요. would have pp요. 되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올 때 이 빈칸이요. 여기 주절의 빈칸일 수도 있고 if절의 빈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주절에서 would have pp를 보고 if절의 빈칸을 had pp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I stayed up all night watching all episodes를 해석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제와 가정법에서 6문제, 12문제 모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죠. 네, 세 번째 출제 포인트인 조동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조동사 슛 생략 문제는요, 약 2문제에서 3문제, 그리고 조동사 슛 생략 문제는 해석을 요하지 않고 공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한편 일반 조동사 문제는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풀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겠죠. 여러분이 실전 시험장에서는 26문제에서 일반 조동사 문제는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다가 푸시는 게 시간 분배 조절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조동사 슛 생략 문제부터 설명드릴게요. 빈출, 주장, 요구, 명령, 제한 표현이 있어요. 네, 보통은 동사, 형용사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러 개가 등장해요. 여러 개가 있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조동사 슛 생략 문제의 단서가 됩니다. 그 단서가 되는 빈출 표현. 그래서 동사, 형용사가 있고 앞으로 이제 문제 푸시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들을 암기하시면 빠르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과거에는 3문제씩 출제가 될 때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2문제씩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조동사 문제, 해석을 요하는 일반 조동사 문제는요. 각 조동사가 그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뜻, 그 역할을 외워두셔야 돼요. 일반 조동사 문제는 단서가 되는 표현이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should, must 등의 이런 조동사가 그 지문에서, 문맥에서 보통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학습하셔야 돼요. 즉, 각 일반 조동사의 뜻을, 의미를 아실 뿐만 아니라 지문을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문맥에 가장 어울리는 적합한 일반 조동사를 고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는 점이죠.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동사 슛 생략 문제인 것인지 일반 조동사 문제인 건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스텝 1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조동사 슛 생략 문제의 경우는요. 빈칸 앞에 that 플러스 주어가 등장합니다. 빈칸 그리고 그 앞에 she와 같은 주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앞에 that이 존재할 겁니다. 자, 일반 조동사 문제는요. 그 A, B, C, D 보기가
모두 조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지만 could, might, 뭐 should, will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아하, 일반 조동사 문제구나. 해석해야 하는군.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자, step 2입니다.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부터 보시면요. 빈칸 앞에 여기 자리일 거예요. that 앞일 겁니다. 거기서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표현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인 걸 알 수 있어요. 한편 일반 조동사 문제는 빈칸 앞뒤의 해석, 문맥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서 A, B, C, D 보기에서 can이 맞는지, will이 맞는지, would, should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마지막 스텝입니다.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는 조동사 should 생략된 형태의 동사 원형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것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보였고 that 주어가 보였고 정답은 동사 원형 이렇게 고르시게 되는 건데요. 한편 일반 조동사 문제는 해석을 하시고 그 문맥을 여러분이 지문의 문맥을 이해하신 후에 가장 어울리는 일반 조동사를 고르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스텝 1은 뭐였죠? 맞아요. 빈칸을 보시고 빈칸 앞뒤 또 보기를 보니까 could, should, might 이런 일반 조동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빈칸 앞에 yes, that 플러스 주어가 보입니다. 조동사 should 생략 문제인가 싶습니다. 스텝 2, 빈칸 앞에 그 that 앞에 제안의 표현인 suggest가 보입니다. suggest 외우셔야 되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suggest, 뭐 recommend, 그죠? 추천하다, 제안하다라는 뜻이죠. 요구하고, 명령하고, 주장하고, insist, demand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 정답은 yeah, 여기에 should가 생략이 된 형태인 동사 자리는 뭐죠? 네, 동사 원형 C를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should 뒤에 get가 나올 수 없고 got이 나올 수 없잖아요. 물론 이 표현만 암기해서 푸는 문제이지만 조금의 이해를 더 하시고 외우신다면 이 문장에서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뭘 제안을 하는 거냐면 that 이하를 제안하는 건데요. 주어가 동사를 해야만 한다고 의무죠, should는. 주어가 동사를 해야만 한다고 제안하는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should가 사라져도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yes, 동사 원형이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네 번째 출제 포인트는 조동사와 함께 출제 2순위, 네, 준동사이고요. 준동사는 이와 같이 동명사 약 3문제, 투부정사 약 2문제에서 3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자, 핵심 전략입니다. 준동사와 함께 쓰이는 빈출 동사들을 암기합니다. 맞아요. 모두 암기 문제입니다. 네, 보통 그 빈칸 있으면 그 빈칸 앞에 뭐가 나올까요? 확실한 정답의 단서가 되는 동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사를 여러분이 보시고 정답을 골라내게 되는 거예요. 동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그 빈출 동사들을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자, 그 동사 리스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최근에는 동명사와 투부정사 문제가 모두 매회 평균 3문제씩 출제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출제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자, 준동사의 역할도 같이 학습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동명사가 목적어로 취하는 또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취하는 그 동사들 암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 말고 그 준동사가 사용되는 그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푸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의 역할 문제, 동명사의 역할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네, 모의고사 문제 푸시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도 조금 요즘 출제 트렌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연습하셔야겠습니다. 네, 문제풀이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지문 보기. 네, 생김새부터가 뭔가 준동사 문제인 거 느낌이 오죠? 투부정사가 보이고 동명사가 보입니다. 자, 문제풀이 전략 스텝 1입니다. 준동사로 구성된 보기,
조금 전에 보셨죠? A, B, C, D 보기를 보아하니 동사에 to가 붙은 것도 있고 동사에 ing가 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yes, 투부정사, 동명사, 준동사 문제이군. 확인했습니다. Step 2. 빈칸 앞에 단서가 되는 동사를 찾습니다. 그 단서가 되는 동사가 뭘까요? Yeah,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그리고 빈칸 앞뒤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Step 3. 해당 동사가 취하는 준동사를 정답으로 고르시게 되는 거고요. 혹은 문장 구조상 알맞은 형태, 문장 구조상 이게 뒤에서 문장을 수식할 때는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군 이렇게 푸시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까지 여러분이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지문 보시고요. 자, 우리 문제 푸는 첫 번째 스텝은 뭐였죠? 맞아요. 보기를 보시고 A, B, C, D 보니까 이렇게 to가 붙은 형태가 있고 ing가 붙은 형태가 있어요. 참고로 A와 B 같이 have pp에 to가 붙은 완료 부정사 또 have pp에 ing가 붙은 완료 동명사는 출제 포인트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의 후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남았네요. 자, 스텝 2. 빈칸 앞을 보시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 avoid가 보입니다. avoid, 피하다. 피하다. make, 만드는 걸 피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푸시는 게 아니죠. avoid ing, avoid doing something 이렇게 문제를 푸시게 되니까 정답은 바로 맞아요. step 3, making, 동명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해석을 1도 하지 않고도 풀었는데 여러분 avoid와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avoid, doing something, stop ing, quit ing 굉장히 많죠? 모두 암기하시면 100%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5번째 출제 포인트는 연결어입니다. 연결어는 약 2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접속부사, 접속사, 전치사.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연결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연결어의 뜻을 여러분이 모두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즉, 해석을 요하는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일반 조동사 could, might, should과 같이 해석, 문맥으로 푸시는 거니까 시간이 더 소요되니까 실전 시험장에서는 마지막에 푸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주 출제되는 연결어의 뜻, 쓰임을 암기하셔야 돼요. 지문을 읽고 문맥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러분이 정답을 고르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 자주 출제되는 연결어 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의 뜻, 역할 암기하시고요. 가장 적합한 연결어를 고르시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오답을 소거하세요 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접속부사나 이 접속사의 경우에는 그 전치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전치사는 전치사 플러스 ing,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식을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오답을 전략적으로 소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결국에는 오답을 소거해도 그 각각의 의미, 그 각각의 연결어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는 해석과 문맥이 된다는 점이 연결어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네, ABCD 보기 보시고 연결어 문제라는 거 바로 눈치채셨죠? 네, 바로 스텝 1부터 풀이 전략 살펴보죠. 연결어로 구성된 ABCD 보기를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네, 해석을 요하는 문제군. 좀 이따 풀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죠. 스텝 2, 지문의 첫 문장부터 읽으면서 빈칸 앞뒤 문맥을 파악합니다. 네, 연결어 문제는 처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스텝 3, 문맥상 알맞은 연결어를 정답으로 고릅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지문에 선어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한 문장 나오고 한 문장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빈칸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앞에 A와 같은 문장이 있고 뒤에 B와 같은 문장이 있어요. A 해석하시고 B를 해석하셔서 A와 B의 연결, 그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 A와 B의 관계를 이해하시고 중간에 뭘 연결해 줘야 되는지를 고르시는 거죠.
그래서 뭐 빈칸이 처음부터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예시 보시면 네, 마찬가지로 그쵸? 지금 빈칸이 중간에 네, 주어져 있습니다. Step 1, 보기를 보고 연결어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각 연결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역할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시험지에 여러분 이렇게 노트하실 수 있으니까 however 대조, otherwise 조건. 근데 이게 헷갈리면 however 그러나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죠. 그렇지 않으면 as a result 결과, 결과적으로 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After all, 결국 네, 이렇게 써놓고 사실 이제 A도 적용해보고 B도 적용하면서 해석을 더블 체크, 다시 재확인하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텝 2는 뭐죠? 빈칸 앞 문장과 빈칸 뒤 문장을 해석을 하고 서로 대조적인 내용인 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알 수 있어요. 이 서로 대조적인 내용을 서술한다는 거를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T이긴 하지만 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니까요. 여기 빈칸 보이시죠? 빈칸 앞에 문장 A가 하나 있고요. 빈칸 뒤에 문장 B가 있어요. 우리는 정답을 사실 미리 알고 있어요. 대조적인 내용을 서술한다는 거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단어가 한두 개 모르는 게 있어도 그 포인트를 잡으시는 건 항상 뭐 긍정, 부정, A에 대한 얘기를 A dash 또 얘기해 주는지 약간 그런 큰 그림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Many people believe that employees who are intelligent will be highly valued by a company.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that 이하를요. employees는 직원이죠. 어떤 직원들이냐면 intelligent. 그래서 지능이 높고 좀 똑똑한 그런 똑똑한 직원들은 highly valued 하면 높게 가치를 평가를 인정받다. 그래서 높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회사에 의해서. 그럼 A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들 가치를 이제 높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 회사에 의해서. 자, 그럼 이제 연결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그 직원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올 것인지, 결국 그러므로 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유와 결과일 것인지, 자, 그것을 이제 파악하셔야 되겠죠? Possessing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is much more important in the workplace. 자, possess 하면 소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효과적인 그런 의사소통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B는 뭐죠? 소통 스킬. 소통 스킬이 더 중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사실 독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써놓으셔도 좋아요. 특히 고득점을 목표하시면 연결어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한번 우리 정답 골라볼까요? 똑똑하면 높게 평가를 받는데 소통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똑똑한데 또 똑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나, however, 그렇지만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쵸? 연결어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뜻으로 푸시게 되니까 연결어 리스트 정리하셔서 이제 앞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출제 포인트인 관계사입니다. 관계사는 약 2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관계대명사 who, 관계대명사 which, 관계대명사 that, 혹은 관계부사 where 혹은 when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제 푸시는지 핵심 전략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뭐가 많아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공식으로 푸시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쉽게 다가가실 수 있어요. 네, 그 관계사 문제는 선행사와 콤마의 유무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선행사는 뭐죠? 이렇게 이제 빈칸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후, 뭐 땡땡땡이 나오는데 그 빈칸 앞에, 그 앞에를 선행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빈칸 앞에가 뭐 사람인지 사물인지 장소인지 시간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관계사는 이 선행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나오면 후가 되겠지만 뭐 사물이 나오면 후가 나올 수 없으니까 오답으로 소거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콤마의 유무라는 점은
여러분 같이 노트해 주셔도 좋습니다. 콤마가 있으면 that은 나올 수 없어요. 콤마가 있으면 that은 오답으로 소거한다라는 또 공식이 있어요. 네,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관계사가 쓰이는지만 확실히 학습을 해두시면 전혀 해석 없이도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위주로 학습하셔야 되는데요. 주격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이 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 위주로 하시게 되고요. 뭐 이따금씩 관계 부사도 나오지만 who, which, that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컴마가 있으면 that은 될 수 없다. 그 콤마 유무 규칙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 건데요. 문제풀이 전략 스텝 1, 2, 3부터 볼게요. 자, 보기 보니까 느낌이 오죠, 여러분? Who, that, which, where 주어졌으니까 관계사 문제이군. 맞아요. 1번 스텝 1은요. 관계절로 구성된 A, B, C, D 보기를 보시고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굉장히 보기가 길잖아요. 스텝 2, 빈칸 앞에서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리고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콤마가 있으면 that은 오답으로 속어.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관계사를 파악하고 동시에 오답을 사실 속어하는 과정도 함께 있을 겁니다. 스텝 3, 선행사에 알맞은 관계사를 포함한 보기 정답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스텝 1입니다. 보기 A, B, C, D를 보시고 관계사 문제인 걸 파악했어요. A, 주격 관계대명사 who, B, 주격 관계대명사 that, C,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이 세 가지가 가장 빈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관계 부사인 where도 등장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스텝 2는 뭐죠? 빈칸 앞에 선행사를 확인하세요. 사람인지 사물인지. 여기서는 사물 선행사가 등장했네요. 일단 이게 뭔지 몰라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아닙니다. mean streets, mean streets. 그리고 조금 해석을 하면은 뭐 영화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탈릭체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문법 지문에서 작품 이름, 뭐 책 이름, 뭐 영화 이름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 콤마의 유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콤마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니까 또 who도 걸러지고 컴마가 보이니까 that도 걸러지는 그러한 특징들 굉장히 빠르게 오답이 소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C와 D가 남았는데 관계 부사는 where plus was 이렇게 나올 수가 사실 없고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이 A, B, C, D 보기만 봐도 지금 이 관계사들이 이 관계절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죠? 동사가 뒤에 따라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A와 B가 걸러졌으니까 which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step 3 which 정답으로 골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답을 소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이 선행사가 뭔지는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 선행사면은 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문제 모두 맞출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법 출제 포인트를 6가지를 정리해서 문제를 한번 실제로 풀어보셨는데요. 자, 맛보기였습니다. 자,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강의 커리큘럼 보시고요. 이렇게 20개의 강의, 1강부터 20강까지는 모의고사 풀이 해설 강의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OT 강의와 또 딱 한 장에 담은 GTEF 문법 총정리 강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T 강의를 보시고 나서 딱 한 장에 담은 GTEF 문법 총정리 강의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뭔가 6가지 출제 포인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는 제공되는 강의이고요. 그리고 이제 1강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시험을 대비하는 실전처럼 풀고 오셔야 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1회가 각 회당 26문제씩 구성이 되어 있죠. 26문제를 한 번에 푸시고 해설 강의는 반으로 쪼개서 1강에서 13문제, 그리고 2강에서 13문제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도 나누지 마시고요. 시간을 재고, 그래서 보통 시간은
20분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전 시험장에서도 20분 주어지고 청취 지문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제 처음인 분들은 25분, 30분 시간을 재놓고 푸시고 시간이 된다면 또 좀 급하게 시험 보시는 분들은 1, 2강 두 개를 한 번에 해설 강의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흘 만에 문제 다 푸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1개 강의를 모두 완강하는 건 당연한데요. 이제 우리 교재에도 샘플 학습 플랜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5일 만에 끝낼 것인지 나는 20일 만에 20강을 하나씩 할 것인지, 그러니까 워낙에 단기간으로 끝내시는 것이 GTF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5일부터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는 영어에 베이스가 없다. 그럼 이제 한 달 정도를 또 잡고 나올 때마다 출제 포인트 암기하고 그래서 이 계획을 오늘 한번 짜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와의 약속입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제가 정리해드리는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 강의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배웠던 게 또 나오고 새로운 것도 나오고 계속 추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문법 정리 노트랑 오답 정리 노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를 그냥 이제 복습, 강의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노트, 정리 노트, 그리고 오답 노트. 오답 노트는 여러분이 틀린 문제, 헷갈렸던 문제를 정리하는 거죠. 그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달달달 암기하시고요. 강의를 통해서 이 핵심 포인트 암기만이 아니라 실전 시험 필수 스킬,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오늘 한번 맛보기로 경험해 보셨는데요. 문제 풀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가가는지 함께 계속 훈련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미리 실전처럼 문제 푸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간을 재고 그리고 정답을 맞추고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동그라미로 맞았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틀렸는지 아니면 헷갈렸지만 그래도 다행히 맞았는지 그럼 이제 여러분은 동그라미와 세모는 모두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오답 노트 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사실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하시는 이 점수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흡수하고 문제 푸시는 거니까요. 공부하시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Q&A 게시판으로 언제든 저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GTF 문법 공부 응원합니다. 앞으로 화이팅 해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GTF 제나입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해커스 GTF 레벨 2.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뵙게 되는 OT 강의입니다. GTF 공부를 결심하신 여러분들 앞으로 응원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단기간의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강의로 여러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이번 OT 강의에서는 GTF 시험 소개해도 드리고 영역별 출제 유형도 정리해보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지도 같이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목차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GTF란 시험에 대한 소개, 그래서 시험의 구성과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점수 등 같이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고요. 영역별 출제 유형,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 있지요. 문법, 독해, 청취, 각 영역에서의 문제 유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러분 단기간에 이제 목표 달성하셔야 되니까 어떤 식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하실지 저와 함께 약속 공부 계획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시험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ELP란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의 약자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한국에서는 이제 GTF 코리아라는 곳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공무원, 군무원, 또 기업체, 대학교, 대학원 등 각종 시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GTF 시험 종류는 총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레벨 2 정기 시험 접수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 레벨도 시험 접수는 가능하지만 공인 영어 성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레벨 2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시험의 구성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문법,
청취, 독해 및 어휘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각각 26문제, 26문제, 28문제씩 총 80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100점씩 배점이 들어가서 총 300점 이제 이렇게 점수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배점, 이 300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 평균 점수로 최종 점수가 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그 점수 있죠? 그거를 평균으로만 얻어가시면 되는 점수인 거고요. 이제 또 뿐만 아니라 매우 이제 중요한 특징은 시간, 각각 영역에 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이 매우 유리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풀다가 독해를 풀고 독해를 먼저 풀고 문법을 풀고 혹은 청취 영역 시간에 듣기 지문이 흘러나올 때 문법이나 독해의 시간을 더 투자하는 등의 그런 이제 전략이 또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GTOEFL 성적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한번 볼까요? 경찰 공무원, 경찰 간부 후보생, 소방 간부 후보생, 군무원 9급, 군무원 7급, 호텔 서비스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 예사 점수가 이렇게 32점에서 50점 기준으로 볼 때이고요. 그 위, 그 이상을 목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우리 목표 달성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목표 점수를 딱 정하고 어떻게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점수를 딸 것인가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목표 점수 50점일 경우 점수 예시를 한번, 이거 말 그대로 예시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똑같이 맞추셔야 된다는 점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좀 평균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법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추셔야 합니다. 단기간에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영역이 문법 영역입니다. 50점 목표하실 땐 약 69점. 그래서 이거는 26문제 중에 약 18개를 맞추시면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자, 그 다음 잘 하셔야 되는 영역이 독해 및 어휘입니다. 54점. 그래서 뭐 약간 한 반 정도 28문제 중에 15개 반 이상은 맞추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청취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므로 26문제 중에 8개 정도 맞출 시에 31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평균 52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점수 환산 방식은 계산 방식은 여기 교재에도 실려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점수 같이 계획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표 점수 32점일 시에도 마찬가지로 문법에서 가장 높은 점수 약 반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26개 중에서 12문제는 맞출 시 46점이라는 점수 받으실 수 있고요. 독해에서 35점 목표하실 시에는 28문제 중에 10문제. 청취는 이제 뭐 흔히 그런 말도 있죠. 기둥을 세웠다. 나는 청취를 찍겠습니다. 하지만 문법에서 독해에서 더 높은 점수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점수만 받으시면 그럼 오케이죠. 그래서 이제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약 내가 5개만 맞췄다 라고 해도 19점은 나오니까 32점만 목표하실 경우에는 너무 큰 이렇게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고 목표 달성하실 수 있게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총점은 34점이 되고요. 자, 영역별 구성 및 문제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총 26문제는 6가지 출제 포인트, 6가지 유형에서만 문제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막 숨이 막힌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노 그렇지 않아요. 딱 여기에서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하면은 진짜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을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개수, 출제 순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제 가정법 출제 1순위, 조동사, 준동사, 그 다음 2순위, 그 다음 연결어 관계사.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이거는 암기만 하면 맞추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법. 그럼 반드시 6문제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번 OT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 개수 확인하셨죠? 26문제, 6가지 문법 유형에서 출제된다는 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 영역 조금 특징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1번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받으시는 그 문제집 처음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26문제.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문법사항을 A, B, C, D 4개 보기 중에서 고르는 유형이고요. 6개 문법 유형에서만 출제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보기와 A, B, C, D 보기와 빈칸이 들어가 있는 그 문장만 보고도 풀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해석, 꼼꼼한 해석을 요하지 않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해석을 요하는 문제도 찌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뒤로 이렇게 빼놔요. 우선순위에서 밀렸음.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보기와 빈칸으로 틱틱 매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고 그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생김새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A, B, C, D 있고 빈칸 있고. 그럼 이제 여러분 미스터 레이놀즈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고 노노노노 아니고 보기를 보고 이거는 시제 문제구나. attend라는 동사에 뭐 이제 이런 게 붙어 있구나를 파악하시고 시제 문제는 진행형에서만 출제가 되지 시제 문제는 진행 시제에서만 출제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시제 같은 것들은 오답으로 소거해 줘야겠군. 그래서 이제 is ing, was ing만 남겨놓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시제 문제는 시간 표현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앞 뒤에서 시간 표현을 빨리 찾습니다. 자, 우리는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Right now. Right now는 무슨 뜻이죠? Right now? 여러분 지금 right now 저와 함께 GTAF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Right now는 현재 진행 시제와만 함께 쓰이는 시간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고도 정답을 yes, is attending으로 고를 수 있었어요. 해석하지 않았죠? 이제 이와 같이 출제되는 게 GTAF 문법 또 시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천치 영역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listening. 그러니까 물론 각 영역에서 제한 시간은 없지만 문법 풀라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준 후에는 청취, 지문 이제 영역이 나올 거예요.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청취를 풀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청취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6문제, 각각 7문제, 6문제, 6문제, 7문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워낙에 특징이 강해요. 각각의 파트당. 그래서 어떤 거는 조금 어렵고 어떤 거는 매우 어렵고 어떤 거는 좀 할만하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게 이 주제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개인적인 이야기나 경험담 이런 거. 파트 2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막 줍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정보가 많으니까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주제고 Part 3는 어떤 결정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협상 등의 대화 그러니까 이거 한국어가 어렵네요 여러분 비공식적인 협상 대화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A랑 B가 남녀가 대화를 해요. 내가 호텔로 놀러 갈까 캠핑을 할까 그래서 호텔을 놀러 갈지 캠핑 갈지 막 이렇게 결정을 하는 뭐 그런 이제 결정을 이루고자 하는 대화가 Part 3입니다. Part 4 일반적인 어떤 일의 진행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 파트별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이번에도 여러분 청취 영역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지에는 문법 영역 다음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27번부터 52번까지 총 26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예시를 드렸죠. 이제 두 사람의 대화. 남녀의 대화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한 사람의 독백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명 나오거나 1명 나오거나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6문제나 7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 건데요. 각 파트별로 패턴화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청취 영역에 대단한 특징이 있는데요. 시험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프린트된 그 시험지에는 문제가 써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미리 볼 수도 없고 여러분이 문제를 듣게 돼요. 문제를 이제 나오는데 그 문제를 그 지문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을 듣겠죠? 대화문을 듣겠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2번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청취 영역 어떤 생김새인지 살펴볼까요? 자, 문제지는 이렇게 보기만 보일 거고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
필기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필기. 엄청 바쁘겠지만 뭐라도 좀 적어가지고 예측하고 이제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음성. 여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스크립트입니다. 이제 음성으로 문제를 줍니다. What did Julie ask Tim? 문제를 먼저 한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이 나옵니다. 자, 지문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 부담 없이 한번 음성. 제가 한번 여자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Tim, has anyone responded to our invitation to the party this weekend? 했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Hi Julie. At this point, only Mike and Chris have confirmed that they are coming. We don't know about the others. 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우리가 정답을 이제 골랐어야 돼요. 들으면서. 자, 문제는 뭐였죠? 네, 줄리가 팀에게 무엇을 물어본지를 여러분이 듣고 이제 골라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듣고 문제를 한번 이제 더 들려주는데 사실은 들으면서 우리가 문제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서 정답을 이제 골라내는 그런 훈련이 들어가야 돼서 매우 어렵다는 거죠. 자, 우리도 한번 정답을 골라볼까요? 자, 여기였어요. Has anyone responded to our invitation to the party this weekend? 우리 초대. 우리가 파티에 초대했잖아. 우리 파티에 초대에 대답했어, 누가? 누가 뭐 오겠다고 대답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줄리가 이제 팀에게 파티 초대에 누가 응답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패러프레이즈가 된 C. Who is attending their party? 누가 파티에 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고득점을 목표하시면 청취 영역도 아예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영역인 독해 및 어휘 28문제고요. Part 1, 2, 3, 4 각각 7문제씩 출제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것도 리스닝 청취 영역처럼 각 파트별로 그 정해져 있는 주제와 흐름이 있어요. Part 1, 인물. 그러니까 보통 되게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과거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현대, 그러니까 아직도 현재 존재하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일대기, biography, 약간 위인전과 같은 지문입니다. Part 2, 최근에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묘사에 초점을 맞춘 article, like newspaper article, internet article 같은 좀 이런 기사 같은 그리고 이제 주제는 사회적이면서 좀 과학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Part 3, 전문적이 아닌 것, 전문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인 내용의 백과사전. 지식 백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유명한 무슨 유적지가 나오고 그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이 Part 3고요. 마지막 Part 4.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Business Letter. 서신 이렇게 하니까 또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아마 토익 같은 시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토익 리딩 지문과 가장 비슷한 게 Part 4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지문은 조금 더 수월하고 어떤 지문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자, 독해 및 어휘 영역 정리해 볼게요. 문제지에는 마지막 영역이기 때문에 53번에서 80번까지 28문제. 지문을 읽고 그와 관련된 7문제 정답을 푸는 건데요. 지문은 좌측에, 문제는 우측에 이렇게 여기 딱 프린트가 될 거예요. 4개 파트고요.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연습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지 어떤 단어를 꼭 알고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연습해서 가시면 모든 지문을 해석하지 않더라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훈련 됩니다. 자, 각 파트에서 7문제씩 출제되는데요. 순서대로 5문제가 출제되고 마지막 2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휘도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우리 독해 및 어휘 영역 문제 형태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지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개의 단락을 보고 계신데요. 보통은 5개의 단락입니다. 5개. 그래서 각 단락에서 한 문제씩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단락에서는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 정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제목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해석을 하시는 형태는 아니고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문제를 먼저 보실 거예요. What is Anne Sexton most famous for?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키워드를 봅니다. 무엇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Part 1. 인물의 일대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거여도 아주 친절하게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유명한 사람밖에 나오지가 않으므로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 다시 이제 단락으로 갑니다. 보기를 이제 미리 읽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점은 멜콤 앤 이제 이렇게 해석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셔도 사실 이제 뭐로 가장 유명하지? 뭐로 유명하지? Most famous for 단어 맞아요. paraphrasing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부 best known for 주변부를 열심히 읽어주세요. 그래서 보통은 정답이 한 문장만 읽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없을 때는 그 키워드를 매치시켜가지고 이제 스캐닝하다가 여기를 이제 읽으시게 돼요. She's best known for her poems that were themed around their personal confessions. 그래서 뜻은 뭐로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냐면 그녀의 시로. 그죠? 시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시? 주제로 삼은 그녀의 personal confessions 하면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주제로 삼은 시로 가장 잘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confession이 뭐지? 약간 뜻을 어렴풋이라도만 이해하셨을지라도 personal poems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캐치하셔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보기로 가서 정답을 A. personal revelations in her works. 그녀 작품에서의 사적인 드러냄. 이런 단어. 물론 패러프레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정답을 골라내시려면 독해 영역에서는 당연히 단어, 어휘라든지 직독직해, 해석도 당연히 연습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독해 영역까지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지 이 강의의 커리큘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표부터 한번 잡고 커리큘럼을 갑시다. 여러분의 목표는 단기간의 목표 점수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을 짜야 됩니다. 단기간은 정말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이제 본인이 공부할 때 시작하는 그 기본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좀 덜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GTEP라는 시험의 특징 자체가 문법 영역에서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에서 가장 고득점 목표 해주셔야 되고요. 청취 영역은 사실 목표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수가 막 70점, 80점까지 고득점을 목표로 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청취 영역 시간을 활용해서 문법과 독해 영역을 푼 요건 이제 실전 전략이겠죠? 애초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문법적인 부분, 독해적인 부분을 더 많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시험장에서도 시간 분배하시는 그런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영역별 목표 점수, 맞는 개수 정하기. 요거는 제가 조금 전 시험 구성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목표 점수에 맞춰서 내가 어디서 몇 점, 몇 문제를 맞춰야겠군을 알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말고 알고 목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점수 예시 50점을 목표할 시에는 약 문법 70, 청취 30, 독해 55. 그럼 평균 51점으로 떨어지는군. 나는 문법을 좀 높여야겠다. 나는 그래도 독해를 더 잘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구성 목표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강의의 커리큘럼입니다. 35개의 강의인데요. 이 OT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다음 1강부터 16개의 강의를 문법 영역을 공부하실 건데요. 문법 영역은 이론 파트가 있고 해커스 테스트라고 해서 문제를 풀고 저와 문제풀이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 부분을 확실하게 흡수하시고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춰서 저와 강의를 함께 그래서 그런 계획을 꼭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독해 및 어휘 6개의 강의, 어휘, 필수 어휘, 또 빈출 어휘도 정리하는 강의가 있고요. 청취는 특강처럼 특강 형태로 2개의 강의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학습하신 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푸신 후에 실전 모의고사 풀이 강의도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교재에 진단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고사를 푸시고 진단고사 해설 영상도 해설 강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하시면 35개 진단고사 해설 강의는 3개의 강의이므로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총 38개의 강의가 됩니다. 하루에 하나, 2개, 3개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계획을 짜주세요.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약속 한번 같이 정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35개의 강의 모두 완강해 주십시오. 진단고사까지 함께하면 38개의 강의가 있죠. 그래서 10일, 20일 여러분의 목표 계획에 맞춰서 학습 플랜 꼭 짜주시고요. 자,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는데요. 그 핵심 포인트, 아마 문법 영역에서만큼은 여러분이 달달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표현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따로 교재라던가 노트도 좋고요.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그러한 암기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실전 시험에 활용하셔야 되는 그런 필수 스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문제 푸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풀이에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포인트, 문제풀이 스킬 포인트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암기만 하시면 안 되고 문제풀이에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문제풀이 숙제는 해커스 테스트가 있죠. 그래서 그 문법 영역과 독해 영역 모두 문제 풀고 여러분이 미리 맞춰오셔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또 강의 후반부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시간을 재고 실전처럼 문제를 푸시고 정답을 맞추신 후에는 저와 강의를 통해서 필수 포인트 정리하시고 문법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헷갈려서 틀리셨던 부분들은 꼭 오답 노트를 정리하셔서 그 포인트는 다음에는 꼭 맞춰야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GTF 공부 화이팅 해보도록 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이제 차근차근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드릴 거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GTF 공부 화이팅 하기로 해요.